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여러분 파트 1 강의 듣고 오셨죠? 자, 선생님 바로 또 파트 2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힘들다. 시작인데 나는 힘들어, 그죠? 이미 6문제를 지금 풀고 와가지고. 자, 어쨌든 조금만 힘내고 나머지 6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미진이는 8시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준수는 미진이가 출발한 지 20분 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진이는 분속 50m의 속력으로, 준수는 분속 90m의 속력으로, 속력을 알려줬죠? 자, 준수가 미진이를 만나는 시각은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이냐를 물어본 건데, 여러분 이때는요, 얘를 x로 잡아주면 큰일 나고요. 왜냐면 시각을 x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뭐를 x로 잡아야 되냐? 같은 라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린 시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수가 걸린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준수가 걸린 시간을 x, 자, 미진이가 걸린 시간을 y로 잡고 그리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첫 번째 식이 나오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기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기는 한데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자, 준수는 미진이가 출발한 지 20분 후부터 따라가기 시작해서 서로 만났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미진이에요? 그럼 내가 미진이야? 내가 먼저 출발했어. 그래서 막 열심히 겁나 달려서 20분을 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준수가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만났다면 내가 20분 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20분 더 걸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미진이가 걸린 시간은 준수가 걸린 시간보다 20분 더 걸렸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먼저 출발을 해서 20분을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쵸, 20분이 더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가고 있는 거잖아요. 더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린 시간이 훨씬 더 늦게 출발한 사람보다 더 클 거다라는 포인트예요. 흥분했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미진이가 걸린 시간은 준수가 걸린 시간보다 20분 더 걸렸다라고 이렇게 처음 식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물론 출발한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는 같은 거죠. 장소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진이가 간 거리와 준수가 간 거리는 어떨까요? 그렇죠, 같겠죠. 됐습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진이가 간 거리 몇 i와 50y와 준수가 간 거리 90x가 같다라는 걸로 이렇게 식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00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5y는 9x가 되고요. 자, 우리는 일단 보시면 얘는 굳이 가감법을 하는 것보다 대입법이 편하겠네요. 왜냐면 y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y 대신에 요 x 플러스 20을 넣어서 대입법의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갈 땐 반드시 괄호를 쳐서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 얘를 1로 넘길 거예요, 여러분. 4x가 100이 되니까 x는 얼마가 돼요? 그쵸, 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준수가 걸린 시간이 25분이고 미진이가 걸린 시간을 지금 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볼 건데, 구해볼게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45분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에다 25를 두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를 기준으로 가야 되냐면, 자, 지금 미진이가 8시에 출발했다고 해서 미진이를 기준으로 줬으니까 미진이한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미진이가 8시에 출발했는데 총 45분이 걸린 거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해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둘레의 길이가 1500m의 호수가 있다. 얘도 완전히 단골 문제죠, 여러분. 자,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둘레 길이가 1500m인 호수가 있대요. 자, 용준이하고 명훈이가 이번엔 주인공인데 호수의 둘레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만나고, 이게 첫 번째 시기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면 5분 후에 만난다. 얘가 바로 두 번째 시기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용준이의 속력이 명훈이의 속력보다 빠르다. 다시 말하면 용준이가 조금 더 빠르다. 캡짱이다. 그죠? 자, 죄송해요. 자, 또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캡짱 뭐야, 캡짱.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민망하다. 용준이와 명훈이의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용준이의 속력을 X, 명훈이의 속력을 Y라고 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자, 원이 너무 귀엽네요. 자, 우리가 일단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돌 때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용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냐? 그쵸, 명훈이가 있었는데 용준이가 더 빠르죠. 그건 말 그대로 용준이가 이렇게 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올 때 명훈이는 느린 사람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또 잘 보이게 명훈이는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명훈이는, 아이고, 안 바뀌었어. 야, 명훈이는 요렇게 올 때 용준이는 너무 빨라가지고 한 바퀴를 다 돌고도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이 빨강색 용준이가 간 거리에서 누가 간 거리, 명훈이가 간 거리를 뺀 게 한 바퀴가 나올 거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번에는 반대로, 자, 용준이가 있고 명훈이가 있는데 용준이는 요렇게 갈 거고 명훈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용준이의 거리와 이번에는 명훈이의 거리를 뭐 한 게, 명거리라고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명훈이의 거리를 더한 게 한 바퀴다라는 걸로 식을 두 가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첫 번째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용준이의 거리. 자, 우리는 총 여기서 몇 분 걸렸어요? 얘는 15분 걸렸죠. 그러면 용준이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용준이의 거리가 15x가 되겠죠? 그 다음 명훈이의 거리 15y. 아,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빼야 되죠? 해가지고 한 바퀴 1500m가 나온다라는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는 용준이의 거리. 근데 요번에는 몇 분? 그쵸, 5분 걸렸으니까 5x. 그 다음에 5y를 더한 게 1500이다라고 해서 요렇게 두 가지의 식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x, y 값을 다 구해줘야 하니까 15, 15, 15로 첫 번째 식은 약분이 되니까 요렇게 정리해줄 수가 있고, 얘는 5, 5, 5로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줄게요. x부터 구해보면 2x가 400이죠. 그럼 x는 얼마? 200이 될 거고 y는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용준이의 속력은, 그쵸, 얼마? 200m. 분이니까, 그쵸? 200m. 그 다음에 명훈이의 속력은 분속 100m다라고 요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수도 간 A, B가 있는데 총 300리터의 물통에 물을 채우고 있네요. 여러분, 얘는 보면은 지금, 그쵸, 일에 관련된 문제와 비슷한 맥락의 유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A가 물을 채울 거고, 다시 말하면 A가 일을 할 거고 B도 일을 해서 총 300리터의 물을 채워간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을 항상 1로 맞췄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일하는 지금 이 시간을 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A가 1분 동안 채우는 양, 이 1분 동안 채우는 양을 X로 넣자고요. 자, 그럼 B가 1분 동안 채우는 양을 Y로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 수도관으로 5분 동안 물을 받은 후에 B 수도관으로 10분 동안 물을 받으면 가득 채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겠죠.
그래서 A가 5분 동안 물이 찼으니까 5X, B가 10분 동안 일을 했으니까 10I 해서 총 몇백 리터? 300리터가 찬다는 거고, 두 번째, 이 물통에 4분 동안 이제 동시에 넣는데요. 그러면 X 더하기 Y 동시에 차서 몇 분 동안? 4분 동안. 그 다음에 A 수도관만 6분을 더해서 여러분 보세요. 6분간 더 받았더니 이번에는 가득 찬 게 아니고 60리터가 덜 채워졌다라고 했으니까 총 240리터만 찼다라는 식으로 페이크 조심해야죠.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수도관만을 사용하여 빈 물통을 가득 채울 때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A 수도관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나는 X의 값을 먼저 구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숨차. X 플러스 2Y는 60. 자, 얘는 4X, 6X니까 일단 10X 플러스 4Y가 240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Y를 소거할 거니까 요거 2로 나눠서 Y를 맞춰볼게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뺀다 하면 그냥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4X가 60이 되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죠. 그러면 X가 1분 동안 채우는 양이 15리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득 채운대요. 몇 리터를? 300리터를. 그러면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300리터를 15로 나눠서 총 20분이 걸립니다. 라고 요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심화가 된 문제였어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예요. 바로 증가감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 문제죠. 근데 여러분, 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작년과 올해, 뭐 지난달과 이번 달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런 증가감소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과거를 문자로 잡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문제에서 그렇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고 색깔이 안 나오네요.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해서 얘를 X, Y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과거, 다시 말하면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로 잡고 작년의 여학생 수를 Y로 잡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이 바로 증가감소 관련된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과거를 X로, Y로 잡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를 물어봤어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식을 세워볼게요. 자, 요거는 문제가 조금 심화가 된 게 보통은 작년에 총 학생 수가 얼마였다라고 해서 X랑 Y를 더한 게 1059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식이 나오게끔 보통은 만들어주는데 얘는 아예 그냥 올해의 총 학생 수를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아니고 말해줬네요. 그럼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거라는 소리인데 자, 일단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작년에 비해 올해는 남학생은 4%가 증가하고 여학생은 2%가 감소하였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식이 들어와야 해요. 자, 얘는 우리가 전체 양을 말한 게 아니고 증가, 감소한 그 변화량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에 대한 식만 써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남학생은 4%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4x 요만큼 늘어난 걸 거예요. 그 다음 여학생은 2%가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2y 요만큼 줄어든 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9라고 써줘야 맞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그래서 올해의 총 학생 수가 1059래요. 자, 얘는 여러분 증가하고 감소한 변화량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전체 양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면 우리가 4%가 증가했으니까 전체는 100분의 104x가 됐을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가 감소했으니까 전체 100분의 98y가 됐을 거고 그래서 총 1059다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전체 양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4%가 증가했으니까 올해는 100분의 104X가 됐을 거고 2%가 감소했으니까 2%를 빼줘서 100분의 98Y가 돼서 총 1059다라는 전체에 대한 식으로 써야 돼요. 이게 원래 정석이지만 자, 여러분 식 너무 더럽고 복잡하죠. 너무 더럽단 말이야. 이것이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근데 잠깐만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해서 1059가 됐네? 그럼 잠깐만 그러면 조금 머리를 써보면 작년에 그럼 전체 수는 9명 빼가지고 1050명이었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머리를 쓴다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어떻게?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더한 게 1050이다 라고 요렇게 조금 더 식이 이런 지저분한 식에서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식으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식만 갖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얘를 일단 여러분 100, 양변에 100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약분을 해보면 2x-y는 450이 돼요. 그럼 얘랑 갖다 가로 붙이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더해봅시다. 그럼 몇 x가? 그쵸. 3x는 얼마가 돼요? 1500이 되네요. 자, 그럼 x는 얼마? 500이 될 거고 자, 그럼 y는 얼마? 550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식에 둔 거예요. 자, 요렇게 구할 건데 지금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 구하라고 하는 건 작년이 아니고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500에서 4%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4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100 약분이 되면서 5, 4, 20에 얼마죠, 여러분? 또 계산이 버리고 왔어요. 나 너무 힘든가 봐. 그래서 얼마예요? 520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550에서 2%가 빠졌으니까 100분의 98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539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520명, 여학생 수는 539명입니다. 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중요한 건 그쵸, 과거를 문자로 잡아줘야 되고 잘 구했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XY 값을 그대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다시 올해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현재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소금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총 12문제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11문제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파트 2는 요 5번째 문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여러분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문제는 바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 빠질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소금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의 소금물과 11%의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더 섞어서 6%의 소금을 320g을 만들었다. 일단 여기서 식이 뭔가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섞은 물의 양과 8% 소금물의 양의 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일 때 섞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리 속력 시간처럼 내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8%의 소금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의 소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내가 그냥 생물을 섞었대요. 그래서 얼마가 됐대요? 6%의 소금물 320g이 됐대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지금 비어있는 칸이 총 3개인데 문자는 우리가 2개로 잡아줘야 되죠. 2개로 잡을 수 있게 여기서 나왔죠. 섞은 물의 8%의 소금물의 양의 비가 다시 이렇게 여러분 섞은 물하고 8% 소금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쵸 8%의 소금물을 xg이라고 잡으면 얘는 3xg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문자를 하나로 잡아주고 그리고 12%의 소금물을 yg이다 라고 해서
x, y 두 개로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식이 또 두 개가 나와주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은 그쵸 여러분 총 양을 더하면 몇 g이더라? 320g이더라 라는 첫 번째 식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랑 다 더해주면 4x 플러스 y가 320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보통 소금물, 설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그쵸 소금의 양 또는 설탕의 양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소금의 양은 100분의 8x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y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물을 그냥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소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써주기 없기. 자, 그 다음 여기는 100분의 6 곱하기 320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식이 두 개가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좀 정리해서 풀어보면 100 이렇게 다 곱해줘서 없애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쵸 4로 다 약분이 되겠네요. 4로 약분하면 2, 4, 3. 그 다음에 여기가 4로 약분이 되잖아요. 얼마? 8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2x 플러스 3y는 480이다. 이거 바로 계산 굳이 할 필요 없이 여러분 곱하기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 놓고 약분하는 걸로 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섞은 물 3x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 x를 구해주는 게 좋을 거니까 여기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서 x의 라인을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건 그냥 올라오고 여기 2 곱해서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두 개를 x를 맞춰주는 게 아니고 y를 맞춰줘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서 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해서 12, 그럼 위에다 쓰면 되겠다. 12x 플러스 3y는 3 곱하면 얼마죠? 960이네요. 자, 그럼 빼주면 아이고 힘들어라. 몇 x가? 10x가 얼마입니까? 480이네요. 자, 그럼 x는 48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3x를 구해야 되니까 3 곱하기 48을 해서 얼마입니까? 144네요. 그래서 총 몇 그램? 144g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조금 어려웠죠? 선생님이 기본 문제들을 정리해놓은 강의가 있었어서 조금 더 심한 문제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면 활용은 웬만하면 학교 시험은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꼭 복습하셔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빠이빠이.